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하죠.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으니 뭐 말 다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날씨는 좀 화창한 것이 놀러 다니기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디 바다로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가격의 변동폭이 상당히 심했었죠. 하락했다 회복했다를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 속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큰 프레임워크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인 익명성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문제에 관하여 포커스를 맞추며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으로 오랜만에 중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그렇게 좋은 기조를 보이는 국가는 아니죠. 5월 1일부터 규제 중 하나가 정식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불법 자금 조달 예방 및 처벌 조례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국무원이 앞서 발표한 바 있는 불법 자금 조달 예방 및 처벌 조례를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2016년까지 중국 국무원은 불법 자금 조달과 관련해 재테크 투자, 비금융성 담보, P2P 대출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목하는 등 주로 인터넷 금융업을 주목해 왔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국무원의 경우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737호 규정에 의해서 제19조 2항에서 이제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상품, 암호화폐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규제적인 측면 글로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그저 도박, 투기와 같은 시각으로 보기에 참 안타까움이 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분노를 일으켰죠. 이것은 투자자뿐 아니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조차 통탄의 목소리를 낼 만한 발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조금은 심했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이번 주 가상자산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같이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경우는 다음 주 가상자산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코인 민심 달래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기사가 나온 날이 토요일이기에 현재 월요일이면 이번 주에 나온다는 말이죠. 여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업체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올릴 때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자세히 적은 백서를 거래소에 꼭 내게 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로 보관해 투자자가 사기 등을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라고 합니다. 또 거래소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투자자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해서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이제 방지를 한다 내용 또한 담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조금은 정상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번 주 금융위원장이 말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죠. 어른들이 말해줘야 한다니 이게 뭐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네, 이 발언 직후 각종 포털 및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이 나오며 심지어 청원 글까지 올라갔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갑자기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며 조금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글로벌 규제 측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늦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느리다는 미국과 비교할 때 미국이 빨라 보이니 말 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식의 규제를 해나가며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그저 막기만 하는 규제를 한다면 그 나라만 손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소폭 회복세에 따라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상승을 시작으로 글로벌적인 인식의 변화가 가파르게 바뀌고 있죠. 특히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공격적인 투자가 트리거를 당겼을 뿐 아니라 미 통화금융청 OCC의 일반 은행에서의 디지털 화폐 커스터디를 공식 인정, 암호화폐 거래소에 은행 라이선스를 주며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는 뉘앙스의 소식들이 추가 상승
상승 동력을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현재 6개월 만에 비트코인이 1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만큼 상승했다, 암호화폐 시장 끝났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매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스타트 라인에 서지도 않았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려 1.5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기관도 저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아직 초기 단계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조 달러 규모의 T.Rowe 프라이스 그룹의 CEO는 암호화폐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토탈 시가총액이 2조 달러라는 이정표를 새로 찍을 뿐 아니라 얼마 전 글로벌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소식까지 가파른 발전을 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초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T.Rowe 프라이스 그룹의 CEO 빌 스트롬버거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데, 이제 한 인터뷰에서 그는 암호화폐가 아직 성숙되기까지 멀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 정말 초기 단계이다, 나는 이것이 좋은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 펼쳐지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인물들과 기관들의 경우는 전통적인 자산군에 있었던 인물들과 기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통 자산군인 증시에서 큰 부를 쌓아 올렸던 인물들의 변화는 조금 늦는 듯 보이지만, 기관들의 경우는 가파르게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눈으로써 볼 수가 있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투자은행들, JP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도이치뱅크,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뉴욕 멜론 은행 등등, 이름만 들었을 때 우와 소리가 나오는 기업들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와 사업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앞서 나온 내용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초기 시장이 끝났다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절대로 아직도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1비트코인당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에 샀던 시절이 초기 단계가 아니냐. 어떻게 현재 1비트코인당 6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인데 지금이 초기 시장이라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죠. 할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100% 틀리다고, 100%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느냐, 가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암호화폐의 단순 가격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을 예로 들자면 1비트코인당 거의 8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에 누가 살 수 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던 것을 이제 어떻게 이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도 살 수 없을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 또한 사지 못하겠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 비싸 보이는 가격에도 살까요? 이제 가격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기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아직까지 큰 프레임워크가 정해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아직도 도박, 투기라는 시각,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비트코인의 부재 등 수많은 시그널들이 아직도 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몇 없는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고 하죠.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기회가 기회인 줄 아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기회가 오더라도 기회인 줄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기회가 왔을 때 내 것으로 확 만들 수가 있죠. 현재 암호화폐를 가지고 투자라는 이름의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샀다 팔았다 타이밍 싸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가격의 오르고 내림을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이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변동성을 맞추려고 하는 순간 차트 분석을 하고 시장을 이기려는 투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는 조급한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간에 자산을 불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투자한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 내재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부대장 코인이죠.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최초 발행 당시 비트코인의 확장판이라는 네임을 달고 나오며 화제가 되었었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한 기관들 또한 이더리움의 성장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 얼마 전 캐나다에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뿐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이용 2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해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에 관한 많은 소식들이 나오는 중 올해 이더리움이 1만 달러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경우는 올해 안에 이더리움 1만 달러 돌파를 기대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켓 분석 업체 펀드 스트레스의 경우는 이더리움이 올해 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펀드 스트레스의 경우는 암호화폐의 서사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와 웹 3.0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새로운 금융 응용 서비스들이 급증하면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비트와 이더보단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죠.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앞서 내용이 나온 대로 디파이 시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것만 봤을 때 뿐만 아닌 이제 2.0 업데이트의 성공적 업데이트와 더불어 스테이킹의 자금이 이정표에 달성한 것을 볼 때 성장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올해 안에 정말 이더리움이 1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1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15만에서 이제 20만 달러 정도 도달해 있겠죠. 이번 연도 안에 이더리움이 얼마에 도달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일같이 비트코인 ETF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미 SEC에서 바네크 ETF를 5월에서 6월로 미루었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비트코인 ETF를 기다리던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맥이 빠질 수도 있던 내용이죠. 하지만 현재 미국 외에 캐나다와 브라질에서는 비트코인 ETF뿐 아니라 이더리움의 ETF 또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이에 더해서 호주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닌 여러 암호화폐의 ETF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증권거래소의 경우는 여러 암호화폐 ETF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연말 출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호주 증권거래소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도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호주의 최초로 암호화폐 기반 ETF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호주 증권거래소의 경우는 여러 ETF의 출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 출시될 가능성 또한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 증권거래소의 전무이사의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5에서 6년 전에 여러 번의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암호화폐 자산을 금지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그러한 자산 클래스를 절대 금지하지는 않았다. 가장 큰 우려는 사기성 상품이나 가격 조작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적인 도입이 확산이 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진입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인 ETF의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나올수록 6월 예정되어 있는 미국에서의 ETF 승인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또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펀드들이 공식적으로 나올 날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머지않은 미래 소식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17포인트 오른 6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중립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된 것이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슬슬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세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시작이 될 법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중단기적인 변동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을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암호화폐 시장과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성장해 있는 시장, 확장되어 있는 시장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성장되어 있는 자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2.8% 상승했습니다. 6,480만원대, 이더리움의 경우는 6% 상승한 342만원대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3위의 바이낸스가 4.48% 상승한 69만 8천원대, 4위의 리플 XRP가 지금 2.03% 상승한 1,76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도지코인도 좀 올랐습니다. 3.99%
상승한 426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48%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